이제 수도쿠 퍼즐 게임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9칸인 정규 사이즈 수도쿠 보드 대신 상대적으로 구현하기 쉽게 축소한 크기가 가로 세로 4칸인 미니 버전을 먼저 구현해 보겠습니다. 미니 수도쿠는 정규 사이즈 수도쿠와 크기만 다르지 숫자를 채워 넣는 규칙은 똑같습니다. 가로줄 세로줄에 같은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하고 4등분한 정사각형 격자 보드에도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그림의 왼쪽은 수도쿠 퍼즐 게임을 시작하기 전 수도쿠 보드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숫자를 모두 채워서 게임을 완료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현이 완성된 게임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요구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수도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난이도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수도쿠 보드에 빈칸이 많을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난이도는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로 나누고 지정한 1, 2, 3 숫자 중에서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하여 입력하게 합니다. 비기너 레벨은 빈칸을 6개, 인터미디에이트 레벨은 빈칸을 8개, 어드밴스드 레벨은 빈칸을 10개 만들어 수도쿠 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2를 입력하고 리턴키를 누르겠습니다. 수도쿠 퍼즐 게임은 실행창에서 프로그램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수도쿠 보드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실행창에 보여주도록 합니다. 빈칸은 점으로 표시합니다. 빈칸이 채울 숫자는 가로줄 번호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이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가로줄은 4번, 세로줄은 1번. 다음에는 숫자 4를 입력하겠습니다. 이 칸이 4로 채워졌습니다. 위치와 숫자가 모두 맞았으므로 빈칸을 채우고 갱신한 수도쿠 보드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부적절한 입력에 대해서는 재입력 받도록 해야 합니다. 빈칸이 아닌 곳에 입력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가로줄 2번, 세로줄 3번. 빈칸이 아니므로 not empty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며 가로줄부터 다시 입력을 받습니다. 가로줄 4번, 세로줄 3번은 빈칸이 맞으므로 숫자 입력을 요청합니다. 빈칸이긴 하지만 틀린 숫자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잘못 입력한 숫자와 wrong number, try again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며 가로줄부터 다시 입력을 받습니다. 빈칸을 모두 성공적으로 채우면 well done, come again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며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제 구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도쿠 보드에 나열되어 있는 숫자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각 가로줄을 숫자의 리스트로 각각 표현하고 보드는 가로줄 리스트의 리스트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보드의 각 칸은 이와 같이 가로, 세로별로 매겨진 인덱스 0, 1, 2, 3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3은 보드 2, 3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도쿠의 정답 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도쿠 보드의 첫 가로줄을 1, 2, 3, 4 리스트로 고정하고 정답 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째 가로줄은 첫 가로줄의 앞 두 칸과 뒤 두 칸을 이와 같이 바꾸어 만듭니다. 셋째 가로줄은 첫 가로줄의 앞 두 칸, 뒤 두 칸의 위치를 이와 같이 각각 서로 바꾸어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로줄은 셋째 가로줄의 앞 두 칸과 뒤 두 칸을 이와 같이 바꾸어 만듭니다. 그리고 수도쿠 보드는 네 가로줄을 리스트로 만들어 이와 같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할 때마다 수도쿠 보드의 숫자 배치가 달라야 합니다. 1, 2, 3, 4 리스트를 서로 다른 순서로 배치할 조합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따져보면 이와 같이 4팩토리알 24가지입니다. 이 24가지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하여 그 리스트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배치 요령으로 수도쿠 정답 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랜덤 모듈에 셔플 프로시저를 호출하여 리스트를 무작위로 섞을 수 있습니다. 실행기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1, 2, 3, 4 리스트를 로 0으로 지정하고요. 랜덤 모듈에서 셔플 함수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무작위로 섞습니다. 다시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24가지 수도쿠 정답 보드 중 하나를 무작위로 만들어 리턴해주는 함수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initializeBoard입니다. 우선 첫 가로줄을 1, 2, 3, 4 리스트로 고정한 다음에 무작위로 섞습니다. 그런 다음 무작위로 섞인 리스트를 기준으로 앞에서 공부한 대로 나머지 가로줄을 배치한 수도쿠 정답 보드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무작위로 섞인 리스트를 기준으로 앞에서 공부한 대로 나머지 가로줄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줄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드를 만든 다음 보드를 리턴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다른 정답 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수도쿠 정답보드의 조합은 정답보드를 흐트러뜨리지 않은 한도 내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을 맞바꾸어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가로줄과 세로줄을 이 화살표와 같이 맞바꾸어도 수도쿠 정답보드는 유지됩니다. 줄을 바꾸는 경우와 바꾸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고, 이 바꾸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으므로 다른 보드를 만들 수 있는 총 조합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6가지가 됩니다. 그럼 다른 수도쿠 정답보드 24가지를 변형할 가지수가 총 16가지이므로 24 곱하기 16하여 서로 다른 수도쿠 정답보드의 총 가지수는 384가지입니다. 세로줄과 가로줄 바꾸기도 무작위로 선택하여 384가지 정답보드 중에서 하나를 무작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도쿠 보드를 인수로 받아서 가로줄 바꾸기를 해서 리턴해주는 함수를 먼저 구현해 보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셔플 리본수이고요. 파라메타는 보드입니다. 수도쿠 보드를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어 각각 탑, 바텀으로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각 리스트를 랜덤 셔플 함수를 호출하여 무작위로 섞으면 가로줄이 무작위로 섞입니다. 섞은 상단과 하단을 이와 같이 다시 붙여서 리턴합니다. 가로줄 2개를 무작위로 섞기 때문에 가로줄이 바뀔 수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로줄 바꾸기는 중첩 리스트를 가로줄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로줄 바꾸기는 중첩 리스트의 구조상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로줄을 직접 바꾸는 시도를 하는 대신에 이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바꾸기를 해서 가로와 세로를 뒤집은 다음 셔플 리본수를 호출하여 가로줄 바꾸기를 하고 다시 가로 세로를 뒤집어 되돌려 놓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가로와 세로를 뒤집는 함수 트랜스포즈의 구현은 실습 문제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퍼즐보드의 가로와 세로를 뒤집을지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뒤집을 퍼즐보드를 저장할 2차원 중첩 리스트를 이와 같이 만듭니다. 첫 가로줄을 읽어서 첫 세로줄에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가로줄을 읽어서 다음 세로줄에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또 다음 가로줄을 읽어서 다음 세로줄에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가로줄을 읽어서 마지막 세로줄에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가로줄과 세로줄이 뒤집어져서 바뀌었습니다. 책의 뼈대 코드를 참고하여 중첩 for loop로 트랜스포즈 함수를 완성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셔플 리본수 함수와 트랜스포즈 함수를 호출하여 수도쿠 정답보드를 만드는 함수 create solution board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드를 무작위로 초기화한 다음 가로줄을 무작위로 섞고 가로 세로를 뒤집은 다음 뒤집은 보드의 가로줄을 무작위로 섞고 다시 가로 세로를 뒤집어 되돌려 놓습니다. 이 세 줄로 세로줄을 무작위로 바꾼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한 수도쿠 정답보드를 리턴합니다. 수도쿠 정답보드를 만드는 함수를 완성했으니 이제 미니 수도쿠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요구사항에 맞추어 수도쿠 퍼즐 게임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작위로 수도쿠 정답보드를 만듭니다. 이미 함수 구현을 완성했으니 이와 같이 호출하여 만든 수도쿠 정답보드를 솔루션 보드 변수에 지정합니다. 다음은 수도쿠 퍼즐보드를 만들 차례입니다. 퍼즐보드는 빈칸을 만들어야 하고 정답보드는 정답임을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하므로 퍼즐보드는 정답보드와 동일한 보드를 복제하여 만듭니다. 그러면 정답보드와 똑같은 퍼즐보드를 어떻게 복제할까요? 이와 같이 단순히 퍼즐보드에 지정하면 될까요? 이와 같이 지정하면 솔루션 보드 변수가 가리키는 중첩 리스트를 퍼즐보드 변수도 공유하면서 가리키게 되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리스트 전체를 복제하면 충분할까요? 이 경우에도 중첩 리스트의 바깥 리스트는 따로 복제하지만 내부 리스트는 여전히 공유하게 되어 완전히 새로 복제되지 않았습니다. 보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복제하기 위해서는 중첩 리스트의 내부 리스트도 모두 각각 복제해야 합니다. 이 카피보드 함수는 내부 리스트까지 모두 새로 복제하도록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그림과 같이 보드 전체가 완전히 새로 복제되어 공유된 부분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피보드 함수를 호출하여 수도쿠 정답 보드 전체를 새로 복제하여 퍼즐보드 변수에 지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용자에게 난이도를 선택하게 하고 난이도에 따라 빈칸의 개수를 정합니다. 이 작업은 getLevel 함수가 맡도록 합니다. 사용자에게서 원하는 난이도에 따라 1, 2, 3 중에서 입력하게 한 다음
1이면 6을, 2이면 8을, 3이면 10을 각각 빈칸의 개수로 리턴합니다. 여기서 사용자 입력은 입력 확인을 거칩니다. getLabel 함수가 리턴해주는 빈칸의 개수는 number of holes 변수에 지정합니다. 다음에는 퍼즐보드에서 number of holes 개수만큼 칸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0으로 채웁니다. 이 작업을 하는 make holes 함수는 책의 뼈대 코드를 참고하여 여러분 스스로 실습 문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make holes 함수는 퍼즐보드와 빈칸의 개수를 인수로 받아서 개수만큼의 칸을 무작위로 찾아서 0으로 바꾼 퍼즐보드를 리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빈칸을 채운 보드로 퍼즐보드를 갱신합니다. 다음에는 퍼즐보드를 실행 화면에 보여줍니다. 빈칸은 점으로 표시합니다. 이 작업을 하는 프로시저 쇼보드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첩 포르프로 보드 전체를 훑으면서 숫자를 빈칸을 사이에 두고 프린트합니다. 0이면 0 대신 점을 프린트합니다. 쇼보드는 프로시저이므로 이렇게 호출합니다. 이제 수도쿠 게임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number of holes 변수가 빈칸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이 변수의 값이 0이 되어야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변수의 값이 0이 될 때까지 빈칸을 채우는 작업을 반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키보드에서 가로줄 번호와 세로줄 번호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받는 함수는 입력받을 숫자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 인수는 입력받을 때 보여줄 메시지 문자열이고 나머지 두 인수는 입력받을 숫자의 최소값과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키보드 입력을 받아 입력 확인을 거쳐서 정수로 리턴해 줍니다. getInteger 함수를 이와 같이 호출하여 가로줄과 세로줄 번호를 받아서 각각 i와 j 변수에 지정합니다. 이때 변수 ij는 중첩 리스트의 인덱스를 나타내야 하므로 각각 입력받은 수에서 1을 뺍니다. 그리고 지정한 칸의 숫자가 0이 아니면 빈칸이 아니므로 빈칸이 아니라고 프린트하여 알려주고 재입력을 받기 위해서 루프의 맨 앞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 continue 명령은 가장 가까운 루프의 맨 앞으로 제어름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빈칸인 경우에는 채워놓을 숫자를 키보드 입력받습니다. 입력받은 수가 정답인지를 정답보드에 해당 칸과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정답이 아니면 정답이 아니라고 프린트하여 알려주고 반복 작업을 재개합니다. 정답인 경우에는 퍼즐보드를 갱신하고 갱신한 퍼즐보드를 실행창에 보여주고 빈칸의 개수를 하나 줄이고 반복 작업을 재개합니다. 이 반복 작업은 number of holes 변수 값이 0이 되어야 끝이 납니다. 루프를 빠져나오면 작별 메시지를 프린트하고 게임을 종료합니다. 이제 실습 문제로 남겨둔 transpose 함수와 make holes 함수만 완성하면 수도쿠 미니 함수를 호출하여 수도쿠 미니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수도쿠 미니 게임을 어떻게 구현할지 공부했습니다. 수도쿠 미니 게임 구현을 완성한 다음 미니 게임을 작성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가로 세로 6칸 그리고 가로 세로 9칸짜리로 규모를 늘려서 프로젝트로 구현해 보기 바랍니다.